역시나 들어가기 전에 한번 기본 내용들을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직선이 결정되려면 이라는 상황이야.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직선의 결정 조건. 점이 하나만 있으면 직선이 유일해지지 않아.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다양해, 맞지? 근데 하나로 결정되려면 이게 유니크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일한 상황이 되려면 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점 두 개가 필요해요. 점 두 개가 있는 순간 이 직선으로 유일해지고요. 그 직선이 결정된다고요. 그렇게 표현해요. 결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가 의견을 결정하다 이건 아니에요. 뭐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알겠죠? 약간 유일해진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직선이 결정되려면 두 점이 주어지어야 해요. 발음이 병신 같지? 두 점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두 점이 주어질 때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야. 그 두 점을 x1, y1, x2, y2라고 표현을 하시면 두 점이 주어질 때 이렇게 해볼게. 그럼 그때 그 직선의 방정식은 그 1차 함수는 방금 전 우리가 공부했었던 바로 전 단원에서 이미 말씀드렸고요.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돼 있었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그 다음에 두 점 중에 아무 점 잡으셔서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맞나요? 다시 한번 정리. 중학교 1학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저렇게 두 점이 주어질 때 라고만 처리를 하는데 이제 1차 함수까지 공부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 직선의 결정 조건을 조금 더 확장시킨다고 한다면 점 하나만 있을 때는 당연히 하나로 유일해지지 않는다고. 근데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기울기를 가져. 그럼 얘밖에 없잖아. 이런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 이거밖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지? 그래서 한 점이 주어지고 그걸 x1, y1이라고 할게. 기울기가 주어질 때 m이라고 할게. 직선이 결정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 두 개의 요소를 갖는다면 y는 기울기 m 그 다음에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누누이 또 말씀드린 것 같고 저렇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다 중학교 내용입니다. 맞나요? 중학교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기울기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 볼게. 기울기라는 저 친구는 x의 변화율분의 y의 변화율. 근데 나는 증가율이라고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x의 증가율분의 y 증가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울기는 누구와 연관성이 있냐면 탄젠트 값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탄젠트 세타라고 하고 이렇게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각을 의미하지. 근데 저 각은 일단 좀 주입을 당해봐. 저 각은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라고 일단 받아들여 주세요. 저게 정의니까. 너무 훅 들어왔어요. 삼각비, 삼각함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부담스러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복습할게. 먼저 탄젠트가 뭐냐? 삼각비
삼각비를 얘기하려면 직각삼각형을 말씀드려야 돼.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있고 나머지 두 변이 있는데 요 길이를 A라고 표현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표현할게요. 요 길이를 C라고 표현하자고. 그때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고 탄젠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요 각을 내가 만약에 각이라는 저 각을 세타라고 표현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각 표시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사인은 빗변분의 요 길이야. 코사인은 빗변분의 이거야. 마이너스 뭐야? 미친. 그 다음에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야. 그래서 이 x의 변할분의 y의 변할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얘가 탄젠트와 연관성이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요. 아시겠어요? x의 변할분의 y의 변화율. 그런데 또 상식적으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우리 사인, 코사인은 굳이 몰라도 돼요. 지금은. 탄젠트 값을 좀 외우시고 계셔야 되는데 이 탄젠트에 대해서 그 각이 0도일 때와 30도일 때랑 45도일 때랑 60도일 때 이 네 가지의 값은 필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탄젠트 0도는 0이고요. 탄젠트 45도는 1입니다. 일단 이건 필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맞죠? 탄젠트 30도와 60도는 역수관계 있습니다. 뭐라고요? 역수관계 있어요. 얘만 일단 받아들여 주세요. 루트 3이에요. 왜 루트 3일까요? 얘가 60도면 1대 루트 3대 2잖아요. 1대 루트 3, 루트 3이죠. 맞죠? 얘 역수관계니까 얘는 루트 3분의 1이라고 외우면 되겠죠. 당연해요. 30도 삼각형 그려보면 그렇게 되는데 얘는 바로 자동으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상식이니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X축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런 X축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런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하나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 노란색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표현하고요. 주황색 직선은 y는 m'x 플러스 m'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괜찮을까요? 됐죠? 자,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값과 연관성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기울기는 x 앞에 있는 개수라고 논의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들었을 거고요. 맞죠? 저 m이라는 저 친구는 탄젠트 값과 연관성이 있을 텐데 그때 그 탄젠트 세타 값이라는 저 각의 값은 x축과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이야. 근데 그 양의 방향은 또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식의 반대 방향이야. x축을 기준으로 식의 반대 방향의 각, 이 각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각이 알파라고 표현한다면 이 각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표현한다면 탄젠트 알파라는 값이 기울기가 됩니다. 괜찮죠? 너라는 직선은 x축과 이루는 각이 양의 방향의 각이 요 각이 내가 베타라고 표현한다면 너의 기울기는 m'이니까 m'이라고 쓰고 얘는 누구랑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탄젠트 베타 값이랑 연관성이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서 약간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각들만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뭔가 둔각이 돼버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나올 일이 없어. 이제 둔각 이상부터는 대수라는 그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파트부터 나오는 상황이야.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자고. 어떤 걸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자면 알파라는 각에 대해서는 집중. 알파라는 각에 대해서는 그 각이 예각일 때는 기울기가 양수야. 그럼 탄젠트 예각일 때는 너가
예각. 다시 말한다면 90도보다 작은 각,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은 그때 그 탄젠트 값은 양수가 되겠고, 이 베타는 지금 둔각이잖아. 얘가 지금 둔각이라고. 둔각일 때는 기울기상으로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이 친구의 값은 음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탄젠트 둔각이면 음수겠구나. 탄젠트 예각이면 양수겠구나.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그 싸움은 대수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공부해보자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기를 익히고 있는 시간입니다. 괜찮나요? 세 번째, 직선은 다 지금 내가 얘기하기를 두 점이 주어질 때, 그 다음에 한 점이 주어지고 기울기가 주어질 때라고 했는데, 그럼 그 직선은 다 기울기가 있죠. 모든 직선은 기울기가 있죠. 이 직선인 거. 뭐? x축이랑 평행한 거. x축 평행한 거는 기울기 0이죠. 없는 거 아니에요? x축과 평행한 거 기울기가 0이죠. 뭐 이런 거잖아. 이거 0x 플러스 4 이러면 되죠. 기울기가 0이잖아요. 기울기 0이에요.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이 없잖아요. 기울기 0인데요. 0은 있는 거예요. 또 잘못 기억하고 있는데. 이건 기울기가 없죠. 이건 직선이죠. 이거 기울기가 없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오케이?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얘기한 거죠, 지금? 자, 모든 직선은 기울기가 존재한다. 아니에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직선도 있어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라 할게, 그냥 편하게. 요런 x축 잡아볼게요. 됐죠? 기울기가 없는 직선은 y축과 평행한 직선 또는 x축과 수직인 직선, 이런 거예요. 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표현했을 때 y 증가량은 존재할 수 있는데 x 증가량이라는 게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를 항상 의심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 직선을.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여기가 x가 k라고 한다면 이 직선의 표현을 x는 k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괜찮죠? 공부를 해보죠.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 표준형이라 불러요. 직선의 방정식이 표준형이라는 형태가 있고 일반형이라는 형태가 있대요. 알겠죠? 표준형은 1차 함수 표현과 동일해요. 무슨 얘기냐? 네가 지금까지 봐왔던 직선의 표현 있잖아. 1차 함수. y는 mx 플러스 n이에요. 이게 표준형 표현이래요. 알겠어요? 표준형 형태래요. 그러면 얘를 보고 특징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특징이라는 게, 직선의 특징이 뭐가 있죠? 가장 큰 x는 기울기잖아요. 맞죠? 기울기라는 거를 알게 되고요. 여기 딸려있는 숫자는 0, x에 대해 0 대입하면 y가 n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y절편이라고 표현해요. 맞나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저 친구를 보고서 우리는 독해를 하실 수 있어요. 저 식을 보고 독해를 할 건데 뭐라고 독해하냐면, 얘는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입니다. 이렇게 독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독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을 보고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써 있어요. 독해해 보세요, 진현 씨. 3분의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아니, 다시. 이거 그대로 읽어, 이 새끼야. 너 지금 졸린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시켰는데 진짜 졸고 있었네, 이거. Q가 마이너스 3이고 그러니까 이거 읽어. 그냥 이거 읽어. Q가 M이고 Y절편이 N이고 n이 직선. 이걸 못 읽어, 지금? 자, 집중해, 집중해. 그럼 얘 독해. Q가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4인 직선 그치? ki위가 마이너스 3이고 y제편이 4인 직선이라고. 그럼 그걸 보고서 우리는 x축과 y축 그려서 들어오세요. 이걸 보고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y제편이 4라는 거를 우리가 독해를 했잖아. 그럼 독해했다라는 거는 마치 영어 문장에서 우리가 독해를 했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고 주제도 파악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똑같아. 얘를 보고서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거야.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다 0,4 찍으면 되죠. 맞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것처럼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어떠세요? 문제 없죠? 이렇게 그리고 뭐 디테일한 거는 여기 x절편 구하면 되겠죠? x절편 뭐야? y에다 0 대입하고 하시면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구하면 돼요. 그래 안 그래? 괜찮지? 할 수 있다 이거야. 다시 할게요. 표준형은 딱 보자마자 어떻다고요?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고요. 특징 파악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알겠어요? 특징 파악이 굉장히 직관적이야. 알았지? 근데 모든 직선을 다 표준형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y는 못해요. 이게 직선이 x는 y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럼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표준형으로 근데 표현이 안 되는 직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형이란 걸 도입하자 이거예요.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일반형은 누구냐? 그냥 다 넘기는 거예요. 싹 다. 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넘기는데 보통 룰이 왼쪽에 넘기는 거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 이 상황이 일반형 표현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x는 k라고 하는 저 친구 이런 직선 볼까요? 만약 여기가 이제 x축이고 여기가 이제 y축이라고 하신다면 만약 여기가 x는 1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그럼 이거는 표현이 못한다고. 죽었다 깨나 표현이 안 돼. 근데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여기 b가 0이 되겠고 a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될 거야. 맞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x 빼기 4y 플러스 8은 0이라는 이런 직선으로 표현했다고 써볼게요. 여기 다 1차면은 무조건 직선이에요. 둘 다. 알겠죠?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랑 또는 뭐 또 다른 지나는 점 같은 거 구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얘는 바로바로 직선의 기울기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이 어려워요. 다시 말할게요.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표현은 특징 파악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얘를 딱 보자마자 바로 기울기나 y절편을 구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넘겨야지 이렇게. 맞죠? 넘겨서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y는 4분의 3x 플러스 2 이렇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얘가 독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기울기가 얼마? 4분의 3 y절편이 2인 직선이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해석도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아저씨 알아요 몰라요? 괜찮아요? 맞죠?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리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계산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거 구하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이 시간을 빠르게 단축시켜야 된다고요. 다시 할게요. 얘는 좋았던 게 뭐라고? 직관적인데 얘는 직관적이지 않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로 바꿔주셔야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한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얘를 딱 보자마자 바로 기울기랑 y절편을 구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든다고. 그래 안 그래? 내 주장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 지금부터 이제. 오케이? 외워주세요. 그냥 바로 받아들여주세요. 이해도 하지 마. 그냥 받아들여. 기울기 구할게요. 여기서 바로. 얘는 y절편 구해볼게요. 제가 그냥 공식화 시켜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갑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저 일반형 표현에서 기울기는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거분의 이거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알겠죠? 방향을 외우세요. 이거분의 이거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될 거예요. 얘를 외우지 마시고 방향을 외우고 부호 바뀌는 걸 외우세요. 알겠죠? 다음. 까먹지 마세요. 이거 제발 영원히 대학 가기만 하자 그냥. 자, 이거분에 이거 하시고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걔가 y절편이에요. 알겠죠? 얘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뺐죠?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 요 직선 3x 빼기 4y 플러스 8은 0이라고 하는 저 직선의 기울기랑 y절편 구해볼까요? 기울기 이거분의 이거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4분의 3. 4분의 3 맞죠?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2.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고요. 맞죠? 괜찮죠? x절편까지 빨리 구하면 무적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x절편까지 구하자 그냥. 알았지? 구할게. 그래서 x절편까지 외운다고 한다면 이거분의 이거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분의 이건지 고민하지 마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긴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a분의 c다 라고 표현하죠. 저 이걸 외우지 않아요. 방향을 외워요. 저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맞닥뜨릴 일반형 표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일반형 표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울기랑 y절편이나 x절편 모든 걸 다 구할 수가 있으니 우리는 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다음은 넥스트. 세 번째. 사실 표현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근데 이 친구까지 얘는 선택 아닙니다. 필수적입니다. 절편 방정식이라고 해요. 절편이 뭐야? 떡 뭐 이러면 안 돼요. 절편이라는 저 친구는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이거야. x축과 만나는 점이 x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이 y절편. 즉 절편 방정식이라는 건 아까 같은 경우는 기울기나 뭐 y절편, x절편 이런 걸로 처리했지만 얘는 압도적으로 절편으로만 표현하자 이거야. 뭔 얘기지? y축 그려볼게. 여기 x축 그려볼게. 이렇게 됐을 때 직선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냥. 그때 여기 x축과 만나는 요 점을 a라고 표현하고 y축과 만나는 요 점을 b라고 표현한다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야. 알겠지? 예를 들어볼게. 문자로 하면 어려우니까. 자, 요렇게 y축 잡아주시고 요렇게 x축 잡아주시고 그냥 내 맘대로 할게요. 이렇게 가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3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x절편이 누구라고?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누구라고? 3인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그냥 평소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전혀 문제는 없어. 전혀 문제는 없는데 어떻게?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 기울기 구하시고 y절편 구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 근데 여기 y절편 세모 자리는 이미 3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3 땡기면 돼. 문제 없지? 그럼 여기 기울기 잡으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잖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2분의 3이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 이 친구는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절편 가지고서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봐. 무슨 얘기냐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고 이 점의 좌표가 0,3이라고 했잖아. 저 점에 집중하시면 여기는 이 값이 0이고 여기는 이 값이 0이어서 생기는 현상인데 잘 들어보세요. 꼴이 이런 상황이에요. 1이에요. 1. 이걸 외우세요. 분모, 분수 더하기 분수는 1 하고 여기에다가는 x가 쓰여져 있고 여기에 y가 쓰여져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2,0을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마이너스 2,0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이 식이 없어지죠? 맞나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얘가 얼마이어야 1이겠어요? 이게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겠죠? 그쵸? 이게 지금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3분의 3은 1이고 5분의 5는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게 어렵냐고요? 아니잖아요. 맞죠? 다시 할게요. 여기가 x고 얘가 y잖아요. 그럼 여기는 요 자리랑 요 자리를 결정해야 되는데 맞니? 마이너스 2,0을 대입했을 때 얘가 1이 되려면 이 좌변이 1이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고 얘가 0이면 얘가 마이너스 2여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래서. 알았지? 그 다음에 0,3은 여기다 0 대입하고 3 대입했을 때 등식이 1이 되려면 얘가 뭐 해야 돼? 3이 될 거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게 되게 좋잖아. x 아래에 여기 있는 이 숫자가 그 자체가 x절편이잖아. y 아래에 있는 저 숫자가 그 자체가 y절편이잖아. 인정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로 직관적으로 x절편과 y절편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마이너스 2분의 x, 3분의 y는 1이라는 요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는 뭐라고 읽겠다고? x절편이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3인 그런 직선의 방정식. 얘도 볼게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쓰겠다고? 이 꼴을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되고 여기 x고 얘가 y라고. 알았지? 이거부터 써주는 얘기가 있다고. 여긴 더하기 표시하시고 여기는 1 표시하시고 x 아래에 있는 저 분모에는 x절편 쓰시고. 최정우 집에 가 그냥. 푹 자 그냥 집에 가서. y 아래에 있는 저 친구는 y절편을 넣으시라고. 알겠어요? 이게 절편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표현이 세 가지야. 일반적인 1차 함수 표현, 일반형 표현, 절편이 두드러지게 만든 표현. 알겠어요? 괜찮으세요? 맞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너한테 요구하는 능력은 뭐냐? 이걸 가르치고 예를 들어서 집중해봐. 3분의 x 4분의 y는 1 이렇게 있어. 이거 딱 보자마자 그림 그려야 돼. 머리로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 왜?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4잖아. 그림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지지? 지금 그려졌다고 칠게.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과 x축과 y축과 둘러싸인 도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지. 그림 그려지는 거 맞니? 그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한 변의 길이는 3이고 한 변의 길이는 4지 않아? 그럼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겠지. 답은 그래서 6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그 친구가
이걸 보자마자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또는 요거랑 요거가 그냥 바로 그 길이들일 거니까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럼 만약에 요거라고 한다면, 집중! 얘라고 한다면 그림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똑같죠? 그때 그 길이는 여기다 절대값 붙인 거죠. 절대값 붙인 거죠. 즉 이거에 절대값 붙인 거랑 이거에 절대값 붙인 거랑 곱하기 2분의 1라 쓰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이거야. 알겠나요? 집중해봐. 힘들지? 아 그냥 공식이나 가르쳐주고 그냥 문제 풀어주고 하면은 대가리는 안 아플 텐데. 그렇지 않아? 근데 뭐 자꾸 뭔가를 너네한테 요구하잖아 내가. 힘들지. 그래서 힘들면 나가. 계속 얘기하지 마. 나가도 돼. 편하게 사는 방법은 나가면 된다고. 알았지? 내가 나가라는 말이 너네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여기 있으면 괴로워. 계속 얘기하지 마. 지금 매 시간마다 맨날 나가라고 하지. 이상한 사람 아니니? 내 수업을 들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가라고 한다고 내가. 왜 그럴까? 아 불편해 여기 있으면. 계속 괴로워. 근데 안 나가는 이유는 뭐야 너네가? 알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머리가 계속 안 좋아진다 라는 걸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니야 여기? 그래 안 그래? 맞아? 진짜야? 머리가 좋아지고 싶어?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은 사실 없어. 너네는 이미 뇌가 완성된 거 아니야 너네? 뭐 IQ가 갑자기 지금 110인데 150으로 확장할 수 있어? 그런 약이 있으면 내가 먼저 먹어. 난 머리가 안 좋아. 알았지? 알았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혹시 내가 머리가 좋아 보이니? 안 좋아 보이니? 갑자기 열받네. 나름 괜찮아 보이지 않니? 그치? 근데 내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아? 나 안 좋다고. 근데 많은 걸 알아 내가. 많은 걸 알아서 되게 빨리 푸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뭔가 머리가 좋아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많이 알면 되고 많이 사고하려고 하면 되고 많이 고민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고민을 안 하고 머리를 안 써. 알겠죠? 다리를 이렇게 찢는 방법은 원래 선천적으로 유연한 사람들이 저렇게 찢어질 거야. 맞아? 그거는 타고난 거라고 표현해. 알겠어? 근데 나같이 유연하지 않고 진짜 잘 안 돼 이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찢어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고. 오늘 내가 찢어버리잖아? 진짜 찢어집니다. 진짜 잘못하다가 근육이 찢어진다고. 알았어? 근데 내가 오늘부터 계속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찢어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 안 그래? 이게 노력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머리가 좋아지는 느낌과 비슷할 거라고. 알겠나요? 노력을 하라고. 근데 노력을 안 하잖아. 문제는. 숙제한 게 노력이 아니야.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오늘 왜 이렇게 좀 자선사업가 같죠 저 오늘? 알았지? 집중해!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을 만들어준다고 이것들아. 합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야. 이거 어떤 표현이야? 일반형 표현에 가깝지. 왜냐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게 일반형 표현이지. 맞나요? 그럼 저렇게 인쇄가 되어 있었으면 넌 이쪽으로 넘기셔서 일반형 표현으로 만들고 또는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기울기랑 그걸 구하려고 했을 거야. 인정하시죠? 맞죠? 자, 잘 들으세요. 주어질 이 친구 얘 일로 넘기셔서 는 0 만들어서 얘 기울기 구하고 y절편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 만드셔도 되는데 만약에 x절편이랑 y절편을 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또는 아까처럼 삼각형의 넓이를 빨리 구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친다면 얘를 1로 만들고 싶어야죠. 맞죠? 왜? 아까 표현 자체가 여기가 1이었으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얘를 1로 만든다는 방법은 24로 양변을 나눈다는 소리가 되겠고 얘를 24로 나눈다고 한다면 8분의 x고 얘를 24로 나눈다면 3분의 y가 되겠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얘를 양변을 24로 나눕니다 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왜 24로 나누는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걸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왜 24로 나눴다고? 절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알겠죠? 그런데 얘가 1인과 동시에 여기가 플러스여야 되는데 쌍 여기가 마이너스네? 그냥 그래. 아 플러스여야 우리가 대화가 될 텐데 짜증나잖아 지금 상황이. 맞니?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 너무 쉬워.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바꾸고 여기다가 만들면 기존 거랑 똑같아질 거야. 그래서 강제적으로 얘를 플러스로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너의 x절편은 8 너의 y절편은 마이너스 3 머릿속에서 그래프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지는 거 맞지? 괜찮지? 그때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x축 y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8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이게 절편 방정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되셨죠? 아니야? 된 거 맞지? 두 번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높아심을 말씀드립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할 때 여기 위에 있다라고 이지랄하면 안 됩니다. 알았지? 위에가 이 위에가 아니라 여기 위에야. 이렇게 얹어져 있다. 온이야 온. 전치사로 이렇게 얘기도 되는 거야. 알았지? 온. 졸라 힘드네 진짜. 간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점, 요런 점, 요런 점 있다고 할게요.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저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냐면 당연히 직선은 기울기가 제일 짱이에요. 그래서 A, 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가 다 똑같죠. 맞죠?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독해하는 거야. A, B의 기울기 와 BC의 기울기라 AC의 기울기 CA 기울기가 다 똑같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을 테니 그렇게 우리가 저 친구를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겠고요.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주의가 있어요. 주의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울기가 없는 직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독해했다고요. 세 점을 가지고서 기울기 구했고요. 기울기 구했고요. 기울기를 구했는데 아니 기울기가 없는 직선은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요? 끊임없이 이거 연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x축과 수직인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는요. y축이라고 할게요. 그냥 y축과 평행한 직선 이런 친구들은요. 기울기가 없다고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점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면 어떤 특징을 갖겠어요? 이 직선에 대해서는요. x좌표가 동일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가야 돼요. 얘는 예외라고요. 기울기가 없으니까 얘는 x좌표가 동일하다. 되겠니? 책으로 오셔서 문제 좀 풀겠습니다. (40페이지)
대표 12번. 가볼게요. 괄호 1번입니다.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에 대해서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대2 내분점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있어요. 1대2 내분점 3등분합니다. 요점이 잡히고 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얘는 2,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때 1대2 내분점이니까 마이너스 4랑 2는 6만큼 가. 그럼 2씩 올라가면 되겠죠? 여기다 2 더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니까 얘는 1씩 올라가면 되겠죠? 여기다 1 더하면 마이너스 4. 괜찮니? 그래서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2 써주시고 x 플러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네요. 정리하시면 2x 플러스 4 빼기 4니까 2x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y는 2x라는 직선이 됩니다. 괄호 2번입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라고 했습니다. 아까 정리해드렸어요. 그 표현이라는 거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요. 기울기는 탄젠트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과 동일하다. 걔가 몇 도? 60도다. 근데 탄젠트 60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루트 3이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말을 굉장히 어렵게 준 거야. 괜찮지? 그때 y는 기울기 루트 3 잡아주시고 지나는 점은 2루트 3, 1이니까 x 빼기 2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요. 알겠죠? 괜찮아요?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넥스트. 대표형 13번 가보자. 다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점 이거랑 이거에 대해서 선분 AB의 중점과 마이너스 1,7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봐 라고 했어요. AB의 중점은 마이너스 2, 2와 6의 정중앙사니까 마이너스 2, 4와 마이너스 1, 7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바로 구해보자. x 증가량 1이 되겠고 y 증가량 3이 된다. 1이 되겠고 3이 된다. 그럼 1분의 3 기울기는 3. y절편은 뭔지 몰라. 마이너스 1,7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기울기 3이 되겠고 마이너스 1,7 지나가는 거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7 잡아두도록 하자.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3x 플러스 3 더하기 7이니까 3x 플러스 10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괄호 2번 갑니다. 처음 4, 마이너스 6을 지나가고요. 중요합니다. 직선의 y절편이 x절편의 3배라고 했네요.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y절편이 x절편의 3배라고 했으니까 y절편, x절편 요 길이와 요 길이의 관계가 3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 x좌표를 k라고 표현할게요. 아니 거기 해설에 a라고 표현한 것 같아. a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여기를 3a라고 표현할게요. 괜찮나요? 그럼 이런 직선이 그 점을 지나간다 라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당연히 절편 방정식을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써도 답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절편 방정식 쓰시면 x절편은 a, y절편은 3a, 1 이런 절편 방정식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4, 마이너스 6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4 대입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6 대입하시면 a 값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구해지죠? 구해질 거야. 정리해 볼게요. a분의 마이너스 4 4라고 마이너스 3a분의 6이 1이야.
양변에 3a 곱할게. 뭐 곱한다고? 양변에 3a 곱하시면 여기다 3a 곱하시면 12가 되겠고 여기다 3a 곱하시면 6이 되겠고 3a가 되겠지. 그래서 a는 2가 되겠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 2 대입하시고 2 대입하시면 완벽한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겠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맞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풀이 방법, 정상적인 풀이 방법, 아래 풀이대로 푸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도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요 직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나간다고? 4 콤마 마이너스 6을 지나간대. 몇 콤마 몇을 지나간다고? 4 콤마 마이너스 6을 지나간대. 그럼 4 콤마 마이너스 6을 찍어볼게요. 실제로 여기다가 그림도 그렸으니까. 됐죠? 잠깐 보세요. 요 기울기를 알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비율이 1대 3인 상황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맞나요?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이야. 맞지? 그럼 여기는 요 삼각형에 대해서도 이 상황이 1대 3이 돼야 된다고. 근데 요 길이가 얼마야? 6이지. 길이 6 맞니? 요 길이가 6이니까 이 길이 얼마야? 2지. 맞지? 잘했어. 2야. 맞아요? 여기가 x좌표가 4지. 이만큼 빠지면 얘 얼마야? 2잖아. 똑같잖아. 맞죠? 이렇게 도형으로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괜찮을까요?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대표형 14번 가죠. 다음에 답하세요. A, B, C라는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A 값을 구해줘봐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점의 좌표는 2,5가 되겠고 B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겠고 C라는 점의 좌표는 A, A 빼기 5가 돼요. 저 세 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 한 직선 위에 있다고. 그럼 개념이 뭐라고? A, B의 기울기, B, C의 기울기, C의 기울기 다 같다. 맞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답만 나오면 돼요. 2개만 써도 괜찮고요. 3개 다 써도 괜찮고요. 답만 나오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아까 내가 주의사항이 있었죠? 모든 직선은 다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나요? 그럼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냐면 x좌표가 혹시 똑같은지 확인해 보신다면 똑같지 않죠? 그러면 무조건 얘는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에요. 맞나요? 좋아요. 그럼 얘는 기울기 구해보자. A, B의 기울기는 x 증가량 3, y 증가량 9. 아, 그럼 기울기 3이야. 맞죠? 그럼 당연히 너의 기울기도 얼마여야 돼? 3이 돼야 돼. 맞지?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뺄게요. 이거에서 이거 뺄게요. A 빼기 5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되겠지? A 빼기 1이야. 괜찮니? 곱하시면 3A 플러스 3 A 빼기 1이야. 2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지? 좋아. 괄호 2번. 문제 읽어볼게요. 세 점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데. 뭐라고?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데. 오케이? 일반적으로 점이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요런 직선에 한 직선에 점이 이렇게 3개 있으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인정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말이 어렵게 표현됐는데 세 점이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다. 이 소리로 해석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A라는 점의 좌표는 1,0이 되고요. B라는 점의 좌표는 2,3이 되고요. C라는 점의 좌표는 5,A가 될 거야. 알았지? 그럼 저거 기울기 같다라고 할게. X 증가량 1, Y 증가량 3. 역시나 기울기는 3이 돼요. BC 기울기로 할게요. X 증가량 3, Y 증가량 A 빼기 3, 5 빼기 2, 3. A 빼기 3 이렇게 된다고. 맞죠? 그럼 A는 12.
괜찮니? 그래서 답은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직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직선을 만들어 볼게. A라는 점의 좌표가 똑같아요. 하는 거 1,0이야. B라는 점의 좌표가 2,3이야. C라는 점의 좌표가 5,A예요. 그때 이 A를 구하는 건데요. 여기가 1이잖아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5라고요. 맞죠? 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비율이 1대 3이란 말이다. 그러면 여기도 1대 3이어야 되고 너도 1대 3이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야. 그림으로 본다면 그럼 얘가 1대 3이라면 요만큼의 거리가 3이기 때문에 1대 3의 비율을 가진 여기는 구해야 된다. 이 소리라고. 그럼 여기 Y좌표가 3이니까 3에다가 9 더하시면 10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46페이지 대표 유형 15번입니다. 이거 하고 셨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자, 볼게요.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 B 곱하기 C가 0보다 크다. 그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 직선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해줘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정말 쉽게 설명합니다. 1 곱하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곱하기 2 오케이? 얘 둘이 곱하면 얼만지는 당연히 알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양수지? 음수지? 음수야? 자, 이거 왜 하얀색이야? 라고 물어볼 때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하얀색이지 뭐 하얀색이 이런 얘기 드는 거잖아? 이거 왜 양수야? 라고 물었을 때 뭐라는 거야? 1 곱하기 2가 왜 양수인지를 몰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 난 왜 양수지? 두 개의 부호가 같기 때문이야. 알았죠? 두 개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양수야. 둘이 곱하면 두 개의 부호가 다르면 음수야. 두 개의 부호가 다르면 음수야. 알았죠?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두 수의 부호가 같으면 양수, 두 수의 부호가 다르면 음수야. 맞나요? 어렵지 않지? A, B가 양수고 B, C가 양수라는 말 뭐라고 독해야 돼? A랑 B의 부호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야. B랑 C의 부호가 같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았죠? 그럼 A랑 B의 부호가 같고 B랑 C의 부호가 같다는 말 한 번에 처리한다면 A, B, C 부호가 모두 같다. 이렇게 해석하자고. 알겠어요? 그럼 A, B, C의 부호가 다 같아? 뭘로 같은지 알아? 몰라? 몰라. 관심도 가지면 안 돼. 걔가 양수로 가질지 음수로 가질지는 나도 몰라. 알았죠? 자, 이 친구의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라는 소리는 저 직선의 방정식을 좌표평면에 표현하시면 돼요. 맞나요? 그럼 좌표평면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특징을 파악해야 되는데 특징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어. 특징 두 가지는 뭐지? 뭐 아까 말했잖아. 부호가 같다 그거요. 뭐지? 기울기 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이 새끼야. 아까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기울기랑 뭐라고? Y절편을 판단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일반형에서 기울기랑 Y절편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 말씀드렸어? 안 드렸어? 드렸지? 이걸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또 숙제하거나 또는 뭐라 할까? 시험 보는데 신난다.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C. 이지랄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느낄 것 같아? 그냥 짐승보다 못한 새끼라고 생각한다고. 나도 모르게. 알겠어요? 사람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러면 안 되지. 알겠죠? 너무 세게 말했나? 아니, 이 정도 해야 돼. 그래야 안 하지. 알겠지?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Y절편은 뭐야? 마이너스 B분의 잘했어. 자, 아까 뭐였어요? 대전제가 뭐였다고요? A, B, C의 부호가 같다. B분의 A. 양수기지 그러면. A랑 B의 부호가 같으니까. 맞나요? 그럼 너는 음수 마이너스 붙이면. 맞죠?
이 친구 부호 같아요. 마이너스 붙이면 음수.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음수인 직선을 편하게 그려보시면 y절편 음수, 기울기 음수. 괜찮니? 그럼 1, 2, 3, 4, 4분면 중에서 2, 3, 4, 4분면 지나가고 1, 4분면은 지나가지 않아. 이렇게 독해하면 돼요. 알겠어요? 할 수 있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15-1번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A, B가 0이래요. B, C가 음수래요. 이걸 먼저 독해야 된다고요. 맞나요? A, B가 0이라는 거 지서봐. A, B가 0이라는 거 뭐라고 독해 너? 틀려도 돼. 편하게 말해봐. 좋아요. A가 0이거나 B가 0이라는 소리야. 맞나요? 둘 다 0이어도 상관없대. 맞지? 그럼 A가 0이거나 B가 0이야. 맞죠? 근데 여기 봤더니 B랑 C랑 곱한 게 0보다 작대요. 만약에 B가 0이 된다면은 BC가 0이라고 할 텐데 BC가 0보다 작다라는 건 부호가 반대라는 소리야. 맞니? 부호라는 거는 0을 배제한 거야. 맞죠? 그럼 여기서는 부호가 반대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얘가 0이라는 말은 A가 0이라는 말이지. 맞죠? A가 0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A는 0이 되겠고 B랑 C의 부호는 다르다. 이렇게 독해하면 된다고. 여기서 자꾸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그냥 부호가 반대야. 이렇게 인정하라고. 알겠죠? 좋아. 그 상황일 때 뭐 구하라고 했냐면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 얘가 지나가는 4분면을 모두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A가 0이니까 이 새끼 없애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세팅해도 괜찮아요? 맞죠? 그럼 BC의 부호가 다르니까 B분의 C는 음수죠? B분의 C는 음수예요. 맞나요?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얘는 양수예요. 괜찮죠? 그래서 Y는 양수인 직선을 그려보자. X축이 되겠고 얘가 Y축이라고 하신다면 Y는 양수인 직선은 요겁니다.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1, 2, 4분면 지나갑니다. 답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한 점에서 만날 때 갑니다. 요런 직선이 있겠고 이런 직선이 있다라고 할게. 이런 게 한 점에서 만날 때가 될 거야. 맞나요? 왜 한 점에서 만나죠? 표준형이나 일반형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런 거야? 기울기가 달라서야. 맞지? 기울기가 다르니까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맞아요? 기울기가 같으면은 평행하거나 일치할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달라서야. 이해가 된 거지? Y절편은 달라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요 점이 Y절편이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Y절편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 그래서 우리는 굳이 안 써도 돼. 알겠지?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이에요. 각각의 기울기는 이거라고요. 서로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괜찮으세요? 맞죠? 평행 상황입니다. 요런 기울기랑 이런 기울기랑 같을 때가 평행이에요. 대신 만나면 안 돼요. 그럼 일단 기울기는 같아요. 맞죠? Y절편 같으면 안 돼요. Y절편 같으면 교점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Y절편 같으면 안 돼요. 맞죠? 자, 여기로 가볼게요. 당연히 기울기가 같으니까 잠깐 여기다가 쓸게. 여러분들 결론만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고 마이너스 B'분의 A'이 될 건데 두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쓸만한 거 맞니?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라지는 거 맞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시면 AB'은 A'B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근데 이 친구를
얘가 좀 지저분한 표현이야. A는 A끼리 B는 B끼리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이 친구를 A'로 약분하고 B'로 약분한다면 A'분의 A분의 B'분의 B. 다시 보신다면 얘랑 얘랑 곱한 게 이거고 얘랑 얘랑 곱한 게 이거니까 얘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고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이 표현이나 똑같은 거 맞니? 이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똑같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2분의 1은 4분의 2랑 이렇게 같다라고 한다면 6분의 3 할까? 이렇게 한다면 1 대 2는 3 대 6이고 1 대 3은 2 대 6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야. 자, 그럼 다시 갈게요.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원론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건데 얘를 여기까지 오실 수 있어. 그러면 이 일반형 표현에서 이거분의 이거 다시 말한다면 x의 개수, x의 개수의 비율 y의 개수, y의 개수의 비율이 같다.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표현일 거야. 오케이? 이 결론을 잡자고. 되실까요? 기울기가 원래 얘랑 얘 가지고 대화하는 거잖아. 얘랑 얘 가지고 대화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의 비율이 똑같아야 되겠지. 괜찮지? 근데 y절편은 다른 거 맞죠? y절편은 이거분의 이거하고 마이너스 붙이는 거고 이거분의 이거하고 마이너스 붙이는 건데 그럼 얘랑 얘랑 비율은 달라야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이 친구는 C'분의 C는 서로 같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인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전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다음은 일치. 그림 상황. 이런 직선과 노란색 직선이 일치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괜찮겠어요? 괜찮죠? 그럼 이거는 기울기가 같고요. y절편도 같아요. 물론 x절편도 같죠. 모든 점들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일반형 쪽으로 바라본다면 기울기를 나타내는 a와 b 가지고서 표현했을 때도 요 비율이 똑같겠고요. y절편이 똑같으니까 여기도 똑같다. 이렇게 볼만하죠. 되겠죠? 됐죠? 네 번째. 원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 뿐인데 이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하는 요 상황이 특수한 상황일 때를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림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요런 직선과 요런 직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직 표시 이렇게. 괜찮을까요? 한번 언급했죠? 맨 첫 시간에. 수직이면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요. 맞나요? 두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야. 자, 여기다가 결론을 쓸 거야. 일로 와볼게. 일반형 표현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겠고요. 두 번째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이었을 거예요. 걔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요. 얘를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인 거 맞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이렇게 곱하면 일단 쓰자. b'분의 a'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곱하시면 a'은 b'에다가 마이너스 붙인다. 일로 넘기면 a 플러스 b'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수식에서 바라보신다면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를 더한 친구가 0이면 한 번만 더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의 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친구 둘이 더하면 0인 거
라고 한다면 수직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y는 y 플러스 4는 0.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있다면 물론 바로바로 기울기 구할 수 있겠지만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랑 더하면 0이니까 두 직선은 수직 상황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게 수직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고요. 걔를 증명해 보시면 돼요. 여기 아래다 쓰시면 되고요. 뭐 자리가 없으면 오른쪽에다 쓰시면 됩니다.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이유 수직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니다. 좌표 평면을 그려주시고 이런 직선 하나 그려줄게요. 얘는 y는 mx,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가장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서. 다음 원점을 지나가면서 수직이 되도록 그림 그릴게요. 이렇게 가시면 얘가 y는 m'x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괜찮죠? 그때 얘가 수직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알겠지? 수직이라 가정할 거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싶어서 여기다가 이런 선 하나 그려줄 건데 이 선을 x는 1이라고 가정할게. 왜냐면 가장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서. 알겠죠? 그럼 너라는 이 교점은 x좌표가 1이고 너라는 이 교점은 x좌표가 1일 텐데 당연히 여기다 1 대입하시면 y좌표는 m이 되겠고 여기다 1 대입하시면 y좌표는 m'이 될 거야. 맞나요? 그 다음에 노란 점의 좌표는 0,0이 된다. 원점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노란색끼리 표현해보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 점과 원점과의 거리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시겠고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는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실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거리는 y좌표의 차이와 똑같을 테니까 m과 m'을 뺀 친구가 될 거야. 각각의 길이를 표현했어요. 맞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피타고라스라는 걸 쓸 수가 있을 텐데 너를 제곱하고 너를 제곱한 친구의 합이 너의 제곱이다 라는 걸 써보도록 할게요. 너 제곱하시면 m제곱 플러스 1이야. 너 제곱하시면 m'의 제곱 플러스 1이야. 맞지? 이거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2m m'이야. 맞나요? 맞죠? 그러면 얘는 지워지고 남아있는 거 써보신다면 2는 마이너스 2m'이 되고 그래서 m 곱하기 m'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도달하게 돼. 알겠죠? 증명이야? 그럼 증명을 했지. 이제 받아들이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얘를 통해서 파생된 상황인데 일반형 상황에서의 상황이야.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랑 더한 친구가 0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알겠죠? 괜찮을까요? 괜찮길 바래. 네 번째,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잖아요. 방금 전이 세 직선의 위치 관계 해볼게요. 근데 이거의 부재는 누구냐? 세 직선을 서로 다른 세 직선으로 나뉘는 평면의 개수. 이 평면 개수가 누군가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영역의 개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구분지어지는 영역의 개수라고 볼게요. 이거 지우고 저기 아래 너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아래다 쓰시면 됩니다. 세 직선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은 전 4가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다 평행할 때, 다 평행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다음 2개는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하지 않을 때. 괜찮지? 그 다음에 다 평행하지 않고 한 점에서 안 만날 때. 이렇게. 느낌 오세요? 이거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지?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직선으로 나뉘어지는 평면의 개수를 확인하는 거야. 이거 지금 무한직선이에요.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걸 이 부분만 자른 거야. 그러면 이걸 나뉘는 영역은 1개, 2개, 3개, 4개 아닐까? 맞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지.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개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지. 그치? 자, 평면의 개수는 얘는 4개. 얘는 6개. 얘도 6개. 얘는 7개. 될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 3개를 덩어리 져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직선 3개로 얘만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이게 나와요. 좀 이따도 나올 텐데, 세 직선으로 서로 다른 세 직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않는 경우 이렇게 잡자. 이걸 물어봐요. 그럼 3개 다 평행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거나 2개만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하지 않거나, 이렇게 3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에서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괜찮을까요? 괜찮아? 좋아.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유형 16번입니다. 51페이지.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봐 라고 했어요. 괄호 1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한데요. 그럼 평행한 기울기 구해보자. 평행 기울기는 x 증가량 2, y 증가량 마이너스 4여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0을 지나간다 라고 보시면요, 그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맞나요? 두 번째, 3, 마이너스 4를 지나고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갖는 직선과 수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기울기는 마이너스 2여야 합니다. 왜? 2분의 1과 수직인 기울기는 역수치하고 부호 바꾼다고. 맞나요? 역수치하고 부호 바꿔요.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대표유형 17번 가보도록 하자.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괄호 1번 보시면 y는
m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2m이 되겠고 y는 4m 플러스 6 x 플러스 m-1이라고 써있는데 얘가 평행하대요.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1번 기울기가 같아야 합니다. 이 2차 방정식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풀어주시면 m값 2개 나오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 맡기고 동시에 y절편이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2m이랑 얘랑 똑같으면 안 돼요. 2m이랑 m-1이랑 같이 마 이거야. 그럼 m은 절대로 -1이 되면 안 돼. 여기서 만약에 m이 -1이 나오면 그걸 배제하셔야 된다고. 맞니?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a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 마이너스 3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얘가 수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3을 지나간다라고 돼 있어요. 맞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1,3이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고 마이너스 1,3이 여기다가 대입해도 반드시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대입하시면 일단 1번 마이너스 1,3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9 빼기 2는 0 이렇게 나오겠고 a 값 좀 이따 구할 거고요. 2번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b 플러스 c는 0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맞죠? 세 번째는요. 수직이잖아요. 일반형 표현일 때 수직은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걸 더한 게 0이 되겠지. 그치?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a가 되시겠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3b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니? a는 구할 수 있죠. a는요 7이 돼요. a가 7이면 얘가 뭐야? a는 b잖아. 맞지? a가 7이면 b도 7이네요. 얘가 7이면요 21, 24,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좋습니다. 대표유형 18번 갑니다. 세 직선 y는 2x 플러스 3이 되겠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겠고 y는 ax 빼기 1이 됨. 맞니? 저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마 이거지. 맞지? 그럼 이 세 가지 그림이 바로 떠오르셔야 된다고요. 요 세 가지 그림이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괜찮니? 그러면 첫 번째 세 개 다 평행할 수 있는지를 볼게요. 기울기가 서로 다르죠? 이건 빨리 손절.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안에서는요. 기울기가 다르니까요. 맞죠? 얘부터 해볼게요. 두 개의 기울기는 같고 하나는 기울기가 다른 거. 그럼 이때 이 a는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죠. 얘랑 얘랑 같거나 얘랑 얘랑 같거나. 맞나요?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친구는 일단 이렇게 두 개 나와요. 듣고 있죠? 자, 그럼 다음 세 번째는 한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될 텐데 이 두 개를 연립하면 교점 구할 수 있죠? 그 교점이 얘를 지나간다 라고 하면 되겠죠. 맞나요? 가볼게요. 연립하시면 빼겠습니다. 빼면 0은 3x 빼기 3이 돼요. x는 그럼 1이 되겠고 y는 5가 되겠죠. 맞죠? 1,5를 대입하시면 5는 a 빼기 1이니까 a는 그래서 세 번째 a는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나요? 그럼 저 그림, 저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있고 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됐나요? 좋아요. 넘어갈게요. 19번입니다. 대표형.
A라는 점의 좌표는 2, 미안해. 마이너스 2, 1이 되겠고, 직선 Y는 2분의 1 X 플러스 3에 내린 수선의 발 H를 구해줘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서 좌표 평면에 한번 그려보죠. 연습 한번 해보자. X축, Y축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고요.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Y절편이 3인 직선이니까 그림을 표현한다면 이런 직선일 것 같은데요. 얘가 3이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6인 직선이 이 직선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2,1을 지나간다면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 내린다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2,1을 찍어본다면 한 요 정도쯤으로 찍어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다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점이 H예요. 됐나요? 자, 어떠세요? 되게 좀 쪼잔한 그림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림 안 그리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냥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Y는 2분의 1 X 플러스 3. 이 친구는 얼마? 마이너스 2,1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풀이, 그러니까 아래 해설지 풀이처럼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첫 번째 풀이는 요거일 것 같아.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린 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너의 교점을 구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이 주황색 직선을 구하겠다고. Y는 너 기울기 2분의 1. 그럼 수직 기울기는 마이너스 2. 맞니? 마이너스 2,1 지나가? 이거야. 다시 한번 쓴다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거. 그럼 얘랑 연립하면 X좌표 구해지고 Y좌표 구해짐. 맞니? 그냥 단순 계산이지? 하면 돼. 맞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맞나요? 두 번째 풀이. 나는 평소에 이렇게 잘 안 할 거야. 이제 갈수록 잘 안 해요. 이런 직선이 있어. 요런 점이 있어. 다시 말하지만 여기다가 수선의 발 내리래. 그때 내린 요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 기울기가 얼마라고 님들아?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 맞지?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봐. 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그럼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의 b가 1대 2일 거라고. 맞나요? 괜찮죠? 그럼 여기를 내가 미지수 k라고 잡고 이 미지수 2k라고 잡으시면 이 점을 x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y방향으로 2k만큼 이동한 지점이 이거잖아. 맞지? 그럼 x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옮기면 h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맞지? y방향으로 2k만큼 그대로 올리면 1 플러스 2k. 이거지 뭐. 그럼 이거가 답이야. k만 구하면 돼. 근데 이 점이 여기 위에 있는 점 맞니?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고 대입하면 k를 구할 수가 있어. 이거야. 알겠어요? 저 연립하는 것보다 난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y 자리에다 이거 대입해. 1 플러스 2k 2분의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3 해서 k를 구해줘.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 이게 답이야. 알았어?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괜찮아? 대표형 20번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볼게요. A라는 점의 좌표가 0,4가 되겠고
B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 되겠고 C라는 점의 좌표가 4,0이 된다.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밑줄 치세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림을 그려봅시다. 0,4 맞지? 마이너스 2,0 4,0 슝 이렇게 찍어보자고. 됐나요? 각각의 변의 수직 이등분선 각각의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게요. 요 길이 같은 거. 그럼 얘랑 얘 지나가는 거니까 1 맞지? 정 가운데 지나가는 거니까. 다음 너랑 너의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긋는다고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맞죠? 요 길이랑 같은 거니까 여기 교점 지나가도록 그리면 돼. 여기 수직 표시. 노란색도 수직 표시. 이 직선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요 정도 좀 작고 뭐 이렇게 긋는다면 여기 뭐 꽂힐 거 아니야? 뭐 요 점 지나가겠지. 맞지? 그럼 이것까지 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노란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끝나.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두 개만 그려도 충분해. 맞죠? 그럼 노란색 직선은 누가 봐도 x는 1인 것 같아요. x좌표가 다 1인 친구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파란색 직선은요. 마이너스 2,0과 0,4의 중점은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맞지?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 x 증가량 2, y 증가량 4, 기울기 2지? 그럼 수직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맞나요? 저 점 지나가는 거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요 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일단 x좌표가 1인 거 알고 있고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니까 1,1이다 이렇게 볼만하네요. 알았죠? 문제 없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풀이 지금 완벽하게 똑같아요. 하고 있는 거랑. 알겠지? 그런데 얘 속뜻이 있어요. 속뜻. 이렇게 구하면 돼. 아까 내가 밑줄 치라고 한 거. 원 안에 이런 삼각형이 있다라고 해볼게. 얘들아. 오케이? 이거의 중심, 원의 중심. 그걸 외심이라고 하지, 외심. 외심이야. 이게 외심이라고? 잘 들어봐. 그러면은 요게 반지름이고 이게 반지름이지. 이게 반지름이지. 인정해? 그러면 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면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지. 삼각형 입장에서 바라보셨을 때 각각의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그 삼각형의 외심을 의미해. 상식적으로 알아두자고. 그럼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는 거야.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방법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숙제에서 외심을 구하는 이런 삼각형의 외심을 구하라고 하는 때가 있었을 거야. 어떻게 구했는지 알아?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두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듣고 있니?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다 같다라고 해서 계산을 주구장창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했지 그치? 해설도 그렇게 써 있었지. 이제 그 문제들을 내가 이렇게 풀라고도 안 풀겠지. 다시 풀어보면 알겠어요? 이제 우리는 수직이라는 마인드 알고 있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너라는 요 친구에서 요거의 수직 이등분선
너라는 친구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면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이거라고. 이게 교훈이라고. 이 문제. 알겠어요? 괜찮지? 그냥 막 계산한 거야. 거기 원래 풀이와 다른 풀이 있잖아. 누가 봐도 다른 풀이가 더럽지 않아? 계산하기가 빡세겠지? 누가 봐도 방금 전에 풀었던 그 풀이가 훨씬 더 간결하지 않냐고, 상황이. 그러니까 풀이를 이제 바꾸자고. 우리는 평면 좌표만 공부한 게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까지 공부했으니까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한다. 이 마인드라고. 알겠나요? 됐죠? 좋습니다. 자, 문장을 잘 읽어봐. 두 직선의 교점. 여기까지 느껴져? 두 직선의 교점. 맞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아파. 아이씨, 아파, 씨. 저 한국말을 그대로 바꾸겠습니다. 요런 직선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는 거야.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아요. 얘한테 나와서 그려보라고 해도 다 다른 직선을 만들 수 있어요. 또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그리라고 해도 다 그릴 수 있다고. 무한히 있어요. 무한히. 졸라 많아요. 맞나요? 무한히 있어요. 그 무한계라는 거를 일단 주입시킬게요. 실수계만큼 있어요. 실수는 무한하잖아요. 맞죠? 실수계만큼 있어요. 알겠죠? 그 실수계만큼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표현한다면 이게 개념인데 이 친구를 표현하기를 하얀색 직선의 방정식을 얘라고 하고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얘라고 하신다면 저 파란색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잠깐. 여기서 는 0 빼고 얘만 써. 노란색에서 는 0 빼고 이렇게 써. 그리고 괄호 하나 쳐줘. 그리고 여기다가 한 번에 는 0 만들고 여기다가 더하기를 쓰고 하나만 더하면 되는데 그 하나가 이 괄호 쳐준 둘 중에 하나에다가 K라는 실수를 곱해주는 표현. 이거야. 일단 받아들여. 왜냐고 묻지 마. 알겠지? 둘 중에 하나. 아무 데나 해도 상관없어. 둘 중에 하나에다가 K를 곱한다. 이 표현이야. 괜찮아요? 일단 받아들여주세요. 그치? 왜 이런지 볼게. K는 뭐라고? 아까 내가 실수라고 했을 거야? K는 실수야. 실수 개수는 무한계야.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 무슨 등식이라 하지? 항등식이라고 해. 맞나요? 한 번만 더.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그 말은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항등식이라고 해. 항등식의 표현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돼 있어. 항등식의 성질인데 어떤 K값에 의해서라도 무조건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돼. 맞니? 그럼 이게 0이고 이게 무조건 0이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직선과 이런 직선이 같아야 된다고. 맞나요? 그 는 0, 는 0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0이고 이게 0인 상황이라는 건
그 두 직선이 나왔으니까 두 직선을 연립하시면 x좌표랑 y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점이 이 점이겠지. 얘가 0이고 얘가 0인 이 교점이 나올 거 아니야. 직선이라는 건 무조건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날 테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건 K값에 의해서, K값이 모든 실수, 어떤 K값이든 상관없이 3일 때나 5일 때나 8일 때나 3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거고 8일 때는 이거고 마이너스 6일 때는 이거고 2만일 때는 이런 거고 막 이런 거라고. 그런 K값들에 의해서 저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라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바는 이제부터가 중요하지. 이렇게 다 써 있을 거야.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바는 얘를 보고 독해하실 수 있으면 돼. 얘는 뭐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는영의 직선과 는영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독해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3x-y 플러스 4 더하기 k 2x 빼기 y 플러스 8은 0 이렇게 나왔어.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는 0을 만족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겠군. 이렇게 독해하길 바란다고. 알겠어요? 잠깐 빠르게 21번 볼게. 한 문제만 하고 다시 돌아올 거야. 21번 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21번. 직선 얘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을 공부했다면 얘를 필수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K가 있는 것끼리 묶고 K가 없는 것끼리 빼야 됩니다. K가 있는 것끼리 묶으면 X 플러스 2Y 많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고 저 친구는요 2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뭐라고 독해하겠다고? 이 직선과 아니 이 직선이 네,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아니 문제 읽겠습니다. 직선 이거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해달래. 무슨 말이야? 너랑 너의 교점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야. 아니 저 두 개의 교점을 못 구하면 말이 안 되지? 문제를 이해시켜 드린 거야. 알겠어요? 구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런데 미안해. 좀 미안해. 조금 미안해. 조금 미안하다고. 좀 미안해. 요게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조심할 게 있어. 이 식이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이 식이 너와 너의 교점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못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지금. 한 번만 더. 너라는 직선과 너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써 있잖아. 근데 너라는 직선과 너라는 직선, 하얀색 직선과 노란색 직선의 교점 보이죠? 그 교점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표현을 못해. 뭔 개소리야. 그래서 주입 당해봐 일단. 이해 도와줄 거야. 단 이건데 이 주인공은 K가 붙여져 있는 이 방정식이야.
알겠죠? 내가 K를 여기다가 붙여도 좋고 여기다 붙여도 좋다고 했잖아. 네가 붙인 K를 붙인 그 직선의 방정식은 못 만들어낸대. 아, 뭔 개소리예요. 그냥 그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제 왜 그런지를, 무슨 얘기인지를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쉬운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X축 그릴게요. Y축 그릴게요. 진현씨 어려우세요? 뭔가 집중 오늘 못하는 느낌 들죠? 평소 다른데요? 괜찮아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아, 좋아요. 당당했어요. 굉장히 당당했어요, 지금. 아주 좋아요. 그럼 됐어요. 간다! 아니면 아닌 거지, 뭐. 내가 잘못 본 거죠. 근데 왜 아까 이상한 소리 하죠, 계속? 아,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좀 이상했잖아요. Y는 X라는 직선이에요. 근데 이거 일반형으로 표현할게요. 그냥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할게요. 그럼 노란색 직선과 보라색 직선의 교점은 0,0이죠. 인정하세요? 그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무한기 있다고요. 실수기만큼. 맞지? 그럼 이 점을 지나가는 예를 들어서 이런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때 요거랑 요거 그대로 쓰는 거지. 종혁아, 이거 1번이라고 이거 2번이라 할게. 1번에다가 K 붙일까? 2번에다 K 붙일까? 좋아요. 여기다가 K 붙일게요. 그럼 이거 되는 거 맞죠? 전혀 문제 없죠, 지금? 맞지? 자, 이제 실제로 한번 구해볼게. 뭘 구하냐면 이 K 값을 구해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유점의 좌표가 2,1이라고 해봐. 2,1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2 대입하고 1 대입하고 2 대입하면 K 값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 K 값에 의한 직선의 방정식이 파란색 직선이야. 2 대입하고 1 대입하면 1이지. 2 대입하고 1 대입하면 3이지. K는 얼마야 그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한 그 직선의 방정식이 저거라고. 알았어요? 느낌 오세요?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을 표현한다면 얘가 1,2를 지나가는 직선이라 한다면 여기다 1,2 대입하면 K값 나올 거 아니야? 그 직선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한 K값을 갖는 직선이 생길 거라고. 알았어? 그런데 눈에 보이는 빨간색과 보라색을 볼게. 빨간색, 노란색과 보라색을 볼게. 노란색 점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잡을게요. 2,2 하자. 알았지?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하고 2 대입하고 2 대입하고 2 대입하면 이 새끼 0이지. 얘는 4K지. 4K는 0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맞나요? 4K가 0인 실수 K 존재 안 존재해? 존재하잖아. K가 0이잖아. 맞죠? K가 0이야. 아, K가 0이면 이 새끼가 없어지면서 X 빼기 Y는 0이 되면서 Y는 X라는 직선이 생기잖아. 그럼 이건 성립하는 거 맞지? 근데 보라색 위를 지나가는 직선 볼게. 여기 위를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말해봐 빨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맞지? 집중해. 1, 마이너스 1 대입하고 1, 마이너스 1 대입할게.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 새끼 2지.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 0이지. 2는 0이다. 어? 2는 0이다. 무슨 말이야? 등식이 성립하지 않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기 보라색 위에 있는 점들은 이 방정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소리라고. 그래서 이게 K를 아까 종혁이가 여기다가 붙여줬잖아. 그럼 이 직선은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누구? 여기서는 노란색 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을 나타낸다 라는 얘기야. 알겠나요? 괜찮죠?
근데 아무도 안 그러겠지만 선생님 전 이 보라색이 불쌍해요. 이 보라색도 표현해주고 싶어요. 뭐 이지랄 할 수 있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만 미지수 세팅하지 말고 여기도 미지수 세팅하시면 돼요. 그러면 1,-1 대입하면 1,-1 대입하면 이 새끼 0이고 1,-1 대입하면 2m은 0이지. 그럼 m은 0이지. m이 0이니까 이 새끼 날아가고 얘가 0이니까 k 약분하면 이거가 돼요. 됐나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거기까지가 좀 이제 심화가 되겠고 우리는 일단 똑바로 얘만 잡자 이거야. 알겠지? 문제 못 풀 것 같고 59페이지 보세요. 59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 읽어볼게.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은 제외한 직선의 방정식은 어디에 밑줄 쳐야겠니?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을 제외한 직선의 방정식. 중요한 거 맞겠지? 그게 볼드 쳐져 있는, 진하게 쳐져 있는 그 직선이다 라고 하는 말을 얘기한 겁니다. 알겠어요? 거기 아래 쭉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알겠지? 다음 시간에 대표 유형 22번부터 말씀드리고 이 단원 마무리하고 원의 방정식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숙제 다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